네, 화요일장의 투자 전략도 이분과 함께 이 시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슈부터 진단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쪽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도 코스닥 쪽에서의 갭 메우기식의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양 시장의 온도차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된 하루기도 했는데요.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거 또 랭킹이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도 상당히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고요. 일부 로봇주들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천스닥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간일까 궁금한데 오늘 장에서는 투자자분들 좀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코스닥 1000스탁을 저는 향해서 갈 수가 있다. 1050 정도로 가지 않을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이 종목을 보니까 어제 좀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굉장히 좋았었죠. 동진세미캠이나 코리아서키트 전부 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소개했던 종목이 됐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굉장히 특징적인 포인트가 네. 보였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강세 보였는데 특히 한올바이오파마가 역시 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중공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굉장히 주가가 심하게 등락을 했지만 여전히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을 준공할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2차 전지 업체나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서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장을 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이거는 공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이 납품을 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제 64만 대 전기차의 공급할 양을 이번에 준공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 공장, 그리고 북미 공장, 그다음에 유럽 공장, 중국 공장, 전기차가 가장 많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공장을 세웠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특히 동진세미캠.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시간에 한 3번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번에 좀 서운하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새 일본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요. 포토레지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를 그리는 관광액 같은 거 이런 거를 중국한테 이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 옳다. 동진세미캠 이걸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추세가 지금 미국도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제가 드디어 한 달 만에 중립에서 매수로 견해를 좀 바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많이 봐줬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어제 알테오젠 삼성바이오가 상승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에 7조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미 상원과 하원이 서로 절충안 끝내고 대통령이 합의하면 본격적으로 CDMO 그 부분을 이제 중국 대신에 본격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역시 또 한올바이오파마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또 일을 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토클리맙이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런 치료제 관련을 세계 최초로 이제 완성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도 보니까 어저께 반도체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그쪽이 약간 이제 12월 달에는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중립에서 매수 견해를 상행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 이사님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 같고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기존에 담고 있던 종목에 대한 전략도 리뷰 시간 통해서 세워볼 텐데요. 11월 20일에 매수했던 HL만도 시장에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봤었죠. 1차 목표가 41,500원, 2차였던 44,7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매수한 지 한 2주 정도 만에 37.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액추에이터라는 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4거래일 연속 상승의 그 상승폭도 굉장하거든요. 여전히 룸이 남아 있을지 궁금한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요 종목은 제가 여전히 많은 상승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앞에 있는 매물을 다 뚫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악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볼린저 밴드의 원리는 뭡니까? 앞으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반영해가지고 표준 편차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 눌림목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37% 이상이 나왔어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 우리가 여기서 월봉을 보시게 된다면 야 이거 뭐야 5년 동안 너무나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었어. 저는 안 보죠. 왜? 악어 입속 들어왔으니까 안 봐요. 계속 안 봤습니다. 뚫었네? 여기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쪽으로 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하나 마이크론이 이런 스타일이었죠. 오랫동안 안 가다가 가버리니까 새벽에 갔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요 장기간 요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락 쇠경이라고 장기간 주가를 빼면서 매집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 회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로보티지라는 회사가 로보손이죠. 로보손 액추에이터 한 당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3조 4천이 되거든요. 근데 로보티지는 매출액이 거의 뭐 500억도 안 돼요. 영업이 약간 나오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인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거의 10조가 되고 영업이익이 4,800억이 되면서 원래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로봇 액추에이터로 전환하니까 그러면 너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대니까 5조는 가야지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대니까 갈 수 있는 룸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만도가 어제 또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다음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봐야 돼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5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3차 목표가는 54,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이사님 종목 들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주력 상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YTN이 되겠습니다. 네. 자, YTN 왜 들고 왔나? 이것도 결국은 이제 거래량 때문에 들어온 거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이 종목이 뭔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온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요 주주 요거를 한번 표를 볼까요? 주요 주주 표를 한번 보면 원래 자, 유진그룹에서 39.17%를 요거를 지분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그리고 미래생명 그래서 기타 일반 주주 같은 경우는 30%가 안 되죠. 그러면 요 주식은 뭐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걸 먼저 생각 두시 바라요.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100억 정도 된다는 거. 2,100억이에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이게 이제 11월 말 때 서울행정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YTN 그룹한테 이게 지분이 넘어갈 때 방통위에서 원래 5인 체제에서 5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달랑 2명이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진그룹한테 넘어가는 방통위의 결정은 뭡니까? 결정이 취소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당분 여기서 그러면 유진그룹이 항소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차 법원의 결정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한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유진그룹은 대주주의 자격이 내년 3월 주총까지는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분 경쟁 또 돌입에 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총액이가 2,100억대였어요. 그런데 상암동 사업과 서울타워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걸 합하면 자산평가가 7천억에서 1조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기자협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박병규 매니저가 들고 오지 저는 돈 냄새를 잘 맡거든요. 만약에 이게 형편없이 뭐 싸다 만약에 자산가치가 낮다 그러면 들고 오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2,100억 되는데 자산가치가 7천억에서 1조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YTN의 핵심 투자 포인트였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변동성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요 거래량이 지금 3,800만 주가 넘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 유통 물량의 잠긴 물량 같은 경우를 제외했을 때 너무나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그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게 좋게 보는 누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요 가격을 장중에 뚫어냈거든요. 네.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결정적이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 잘 보이시죠? 제가 왜 안 봤을까요? 악의 입속으로 들어오니까 안 봤죠. 벗어났네요. 벌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봤을 때 이제 법원에서 기각 결정하고 내렸을 때는 그렇다면 이제 지분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왜 넘어갈까요? 이제 자산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현재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악어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악어입 위에 올라탄 YTN이었고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4,435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4,7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자세한 건 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이 어제장에서 또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바로 공개해 주세요, 이사님.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박병주 매니저가 2023년에 7월 달에 제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를 올 매도라고 견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넘게 한 번도 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의미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우리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낮았을 때는 커버리지한 리포트가 별로 없어요. 나는 이게 아쉬워요. 예전에 30만 원대는 그렇게 많이 커버리지를 하더만 왜 없냐는 거죠. 지금 좋을 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누적으로 1,67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1,250억이었는데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3분기에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1,499억을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적자였어요. 근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무려 3분기에만 1,746억이 되면서 모든 것을 장부상 흑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3분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나왔다는 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만 만든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드는 원재료를 까지도 그 광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용 양극재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연마다 25% 성장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가지고 이제는 실적이 기조적으로 좋아지는, 즉 2025년을 충반해가지고 2026, 2027 계속 실적이 기조적으로 이제는 좋아지는 상황이 됐다. 자, 그래서 공장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장 전경을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공장을 보면 헝가리에 공장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공장 규모가 전기차 60만 대 제공할 수 있는 양극재 공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제품이 우수해가지고 BMW나 벤츠 이렇게 좋은 차들의 양극재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을 준공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체제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크게 올랐죠. 에코프로가 10%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악의 보겠습니다. 무려 28개월 동안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2차 전지를. 왜 봤을까요? 악의입을 뚫잖아요. 막 뚫잖아요. 월봉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봉은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자, 보시면 한 번도 못 뚫었잖아요. 난 그래서 안 봅니다. 뚫었죠.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도 준공이기 때문에 구조적 실적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93,0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99,500원, 2차는 15% 이권이 107,000원, 손절가는 6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코프로 99,500원까지 상방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이사님 무료 방송 경로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제가 미국 증시를 아침에 보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우리나라로 본다면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한 달 동안 반도체를 중립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매수 견해 쪽으로 견해를 바꾸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제가 그동안에 안 봤지만 이제는 공격적으로 보겠다라는 걸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역시 제약바의 전략도 아침 8시 무료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엠베인 골드 박병주 네. 주주분들로 오시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시각각 종목에 대한 대응법은 우리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